네,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.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요.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 긴급 진단해 보도록 하죠.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앞서 최현학 매장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에 몸을 담아봤는데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해주셨거든요. 네. 유창희 대표님은 어떠세요? 저도 오늘 약간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있는 하루인데, 네. 그러니까 제일 예측하지 못했었던 것이 그 팬데믹 때였어요. 뭐 그건 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이니까. 근데 최근 같은 시장은 그전에도 경험을 비슷하게 해본 것 같은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주하고 특히 이번 주요. 고객들이 물어보세요. 왜 하락해요? 그러면은 죄송한데 저도 모르겠어요. 뭐 그런 거?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바닥이 신호일 가능성이 높은데 참 그 바닥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또 오늘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참 뭔가 이렇게 새롭게 좀 준비를, 그러니까 뭔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왜 하락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찾아내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뭐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일까요? 그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는지는 상황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. 그동안 기다렸다. 현대사료 이야기인데요. 그 기다린 게 거래가 정지됐었어요. 네.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재개되고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는데 왜 그동안 거래가 정지됐었고 오늘 상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? 뭐 일단 그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었죠. 네. 지난 6월 7일부터.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뭐 그동안 시장은 안 좋았지만 약간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 주가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. 아주 뭐 급등은 아니었습니다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 번에 좀 반영됐었던 것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이미 그 전부터 이제 현대사료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이제 그 바이오 기업, 민수 뭐 그런 부분들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고, 네.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거다 보니까 또 그런 기대감들, 또 대체 대안주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들도 시장 이 종목의 상한가, 아침부터 갭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현대사료가요, 카나리아 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한대요. 네.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? 이거 뭐지? 약간 꽃 이름 같기도 하고 했더니 그러니까 바이오 쪽을 좀 영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 의지로 보여지는데, 저희가 알기로는 현대사료 그동안 약간 사료 쪽으로, 물론 뭐 사료가 화학, 바이오로 연결될 수도 있긴 하지만 과연 바이오 사업으로 커져서 이게 돈이 될 수 있는 건지, 그냥 기존에 하던 것만 잘하면 안 돼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. 뭐 예전에야 그 바이오 열풍 때는 죄다 바이오 한다 그러고, 그쵸. 화장품 열풍 때는 죄다 화장품 한다 그랬고,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. 그쵸. 그 뭐 바이오 업체를 이제 인수를 이제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. 이미 이거 얘기는 한 달 전 이상의 그 전에 나왔던 것이고, 그때 얘기가 나온 것도 결국엔 이제 이 카나리아 바이오 회사를 약간 이제 우회 상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, 뭐 회사도 또 그런 것을 뭐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. 뭐 현대사료 입장에서는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하죠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우 전쟁 때문에 사료주들을 주목받은 것이지, 혹은 러우 전쟁이 아니면 뭐 특별하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뭐 조류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돼지 콜레라 뭐 이런 부분들 이슈가 있을 때만 좀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했지, 거의 뭐 시장에서는 주목하지 않는 약간 하향 산업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으로 조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제 뭐 이 회사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기술력은 꽤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. 지금 임상 3상 준비 중인 것도 있고, 뭐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유력 회사들하고 약간 뭐 협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,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데, 다만 이제 아시다시피 말씀하셨지만 바이오 산업 자체가 지금은 이제 기대보다는 약간 우려감들이 더 좀 높지 않습니까, 시장에서는. 그리고 현대사료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현대사료가 이제 그 카나리아 바이오가 우회 상장을 길목에
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제 오늘도 보면 한 3천억인가요? 전환사채를 좀 인수하는 부분들 이런 걸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현대사료가 오늘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상한가까지 간 거는 사료주, 곡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뭐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던 뭐 대두라든가 그 팜유 뭐 이쪽 부분에서 하락의 신호가 네.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. 지금 사료주를 곡물가 상승으로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슬슬 매도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 겁니까? 아니면은 전쟁이 뭐 끝난다고 하더라도 당장에 씨 뿌리고 재배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좀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겁니까? 투자 의견 주시죠.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어저께 제가 본 뉴스들을 보면은 네. 러시아가 역대 최대 풍년. 네, 맞아요.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. 근데 해가 너무 잘 들은다고. 해가 너무 잘 비추고 뭐 우리가 기후 이상기후 얘기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그리고 미국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작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의외로 이 곡물 시장이 좀 그렇게 겨울 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. 인도네시아도 팜유 수출 재개한다는 것도 있었고,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변동성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러시아가 풍년이 나온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될까요?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고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식량 무기를 좀 자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이슈들은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의 변화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.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연초와 같은 최근과 같은 급등세를 앞으로도 이어간다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다.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면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반등 시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 주셨고요.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. 아무래퍼시피 이번에도 중국이 문제였습니다. 지금 2시를 기점으로 지수가 더 밀리고 있어요. 반대매매의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잘 나가던 종목이 꺾였던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부진했던 종목은 더 부진해진 경우가 있습니다. 그쵸. 대표적으로 아무래퍼시픽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중국 봉쇄 때문에 실적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는 증권가에서 혹평을 하고 있어요. 네.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? 뭐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이번 달 들어서 중국이 좀 락다운이 조금 일부 해제가 된 것이지 뭐 지난달까지는 상당히 고강도 봉쇄 정책을 피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뭐 2분기 중국 매출액이 23% 이상 역성장을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뭐 설화소 같은 경우는 현지 그 방역 강화로 인해서 주요 도시 매장 영업이 정지가 되면서 한 10% 정도 역성장 예상하고 있고요. 이니스프리는 매장이 아예 축소가 되었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한 60% 정도 역성장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2분기 전망치가 좀 하향되고 있죠. 그래서 오늘 뭐 주가가 거의 10% 정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도는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. 이 뉴스 자체가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충격적이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막상 이 종목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야 하면서 좀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원래 이렇게 상황실 다룰 때요, 이 주인공 종목에 대해서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 접수받는데 오늘은 제가 딱 질문 올렸더니 그냥 모든 분들이 다들 사지 마세요라고. 아니 제가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그만큼 지금 뭐 사겠다 안 사겠다 그냥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다 귀에 안 들려요. 그냥 네. 정말 저는 지금 주식에서 패닉 상태입니다라는 게 채팅방을 통해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퍼시픽은 악재까지 개별적인 악재까지 더 더해졌으니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? 리오프닝에도 생각보다 힘을 못 썼는데 이게 단순히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아서예요?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많이 안 늘어서예요? 중국 때문이에요? 뭐 전 중국 때문에 보고 있어요. 가장 큰 건요? 네.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도 리오프닝 얘기가 나올 때마다 화장품주도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다른 리오프닝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많이 안 맞아요. 움직였어요. 네. 근데 올 초에 이제 화장품들이 들썩들썩 했었던 것이
이제 마지막 단추 중국마저도 이제 리오프닝 한다.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그 리오프닝의 마지막 단추는 뭐 화장품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는데 중국이 그러고 나서 이제 곧 바로 그냥 폐쇄로 들어가 버렸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실망감이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간 매도를 불러일으켰고 또 그 이것이 뭐 화장품이라는 게 또 약간 일회성 소비 성향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물론 이제 뭐 한 번 사고 안 산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번 사고 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제가 뭐 색조 화장품을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한 번 화장품 사면 뭐 최소한 2달 정도 쓰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을 계속 띄워줘야 되는데 계속 그때마다 약간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매출 정사가 좀 오래 걸리는 부분들, 또 우리나라가 또 중국에 예전에는 많이 그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식들도 나오다 보니까 관련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은 뭐 저희가 웬만한 종목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아모레퍼시픽 이야기하니까 더 냉담합니다. 지금. 네. 아모레퍼시픽의 투심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지금 네.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은 사실은 이거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너무나 애매한 상황처럼 네. 손실이 많이 봤을 텐데 근데 그렇다고 또 화장품 산업에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. 그렇죠. 어떻게 볼까요?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하면 또 돌맞겠지만 삼성전자 물리고 있으면 그냥 버티세요라고 말이라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네네. 화장품주들은 그런 말 하기도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손실이 더 크시고 오늘 뭐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설사 내일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가 월요일에 10% 폭락 나왔다가 어저께 10% 이상 급등 나왔거든요. 오늘 또 다시 10% 또 하락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일 10% 오를 수 있다고 할지언정 일단 저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. 그 이후에는 또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혹독한 겨울이다. 지금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. 원숭이 두창 비상입니다. SK 이노엔이 오늘 관련주로 올랐는데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견이 됐어요. 관련주로 무엇이 있는지, 이 관련 치료제나 백신이 있는지, 참 원래 이런 질병을 피하기가 어렵긴 하더라도 꼭 그냥 한 국민으로서 그쵸. 예, 이게 누가 또 입국을 했다라고 하면 불안하고 속상하고 그래요. 그렇죠. 네. 뭐 거기다가 약간 본인이 좀 숨기셨다고 하시잖아요. 네. 두 분 다 그랬던 게 아니라 한 분은 약간 그런 부분들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약간 숨기셨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좀 약간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한 2,000명 정도 지금 발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2,000명이 조금 넘게.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뭐 초기 진단은 양성이 나왔고 정밀 진단을 하고 준비하고 있고 그 결과가 발표될 텐데 거의 양성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네. 이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좀 위축했을 수도 있다. 저는 일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국내에서는 뭐 이게 치료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개 정도 있고요. 그리고 백신이 한 2개 정도, 2-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뭐 국내에서는 이게 이제 관련해서 약간 일부 좀 치료제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일부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치료제를 한 7월 정도에 도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7월 말, 뭐 늦어도 한 8월 정도면 국내에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나게 이게 코로나처럼 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네, 뭐 비말로 전파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뭐 잘 관리만 한다라면 뭐 큰 위험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게 뭐 타액인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? 네. 혈액으로, 혈액으로도 감염이 된다라고. 피부병이다 보니까, 네, 뭐 피부 접촉 뭐 이런 부분들.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은 타이밍님이 이렇게 글 올려주셨어요. 별로 비상 같진 않은데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. 죄송해요. 아니 오늘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나오고 또 괜히 무섭잖아요. 저희가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니면 뭐 테마로 이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움직이거든요. 그 안에서 대장은 SK 이노엔입니다. 네. 얘네는
아예 연관이 없지 않대요.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는 있대요. 허나 네. 너무나 미미한 수혜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테마다라는 그쵸. 의견이 많은데 유창희 대표님은 이 HK 이노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뭐 네. 일단은 뭐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뭐 두창 백신 개발을 뭐 연구를 진행했었던 바가 있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파미세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두, 이 천연두를 약간 이제 치료 대체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미국 생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료를 좀 공급했던 얘기가 좀 있고요.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천연두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그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백신이 없으니까 네. 저 같은 경우도 한 20년 만에 독감 백신을 받았었거든요. 아무래도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이제 그런 걸 맞으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네.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이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지만 또 천연두 백신이 또 대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또 HK 이노엔을 또 주가를 좀 끌어올렸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막판까지 상승폭을 확대하기보다는 한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일단은 5월 달에 올라왔었다가 좀 하락하는 매물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도 넘지 못한 게 48,000원, 5만 원인데 오늘 이번에 이 자리를 넘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주셨습니다. HK 이노엔까지 봤고요.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이 그 안에서 살아난 종목들이 몇 개씩 보여요. 물론 네. 이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 같이 오른다면 이 역시도 뭐 시장에서의 분위기 전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종목별로 움직여서 미약하긴 해요. 네. 근데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무언가 예전에 그 붐처럼 분위기 전환할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제약바이오주들은 조심하면서 개별 이슈만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?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저는 약간 뭐 좀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네. 뭐 약간의 부정적인 흐름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 주요 이벤트들, 그러니까 기업별 이벤트가 약간 소멸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. 또 이게 이제 그전처럼 어떻게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좋은 이슈가 업종을 붐업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기업의 이슈를 이제 묻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. 그리고 그것도 좀 연속성을 띠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.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상기.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적자가 좀 심해요.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또 투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헬스케어 쪽, 의료 헬스케어를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.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네이버, 카카오가 관련된 플랫폼 투자를 좀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정부도 원격 진료 규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의 정책을 계속 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헬스케어 시장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컸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은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평균 한 30% 정도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2026년에는 전 세계 규모가 75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엄밀히 따지면 미용 헬스케어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줘 왔었어요. 뭐 오늘 많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저께 보면은 그 덴티온 같은 기업들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. 그리고 나머지 뭐 피부라든지 뭐 이런 미용 관련된 혹은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종목을 잘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그래도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의견, 지금 제바에 대한 투심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. 하지만 헬스케어 쪽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. 유창희 대표와 함께 오늘 시장을 진단해 봤고요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설명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